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이제 23년도 6회차 ERP 회계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 시행되었고요. 자, 회계 1급 회사 B 김은찬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총 25문제이기 때문에 15문제, 10문제 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거래처 중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사용 구분을 미사용으로 설정해 놓은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ERP회계 2급을 합격하고 회계 1급으로 하시는 분은 아시겠고, 회계 1급을 먼저 하시는 분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키워드 파악이 메뉴판에 그대로 있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숨은 키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키워드를 잘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보이는 키워드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거래처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서 자, 회사 등록 정보 이렇게 다 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관련된 부분이니 일반 거래처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참고로 은행 거래처는 없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인지 미사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제 화면 분할을 제가 한번 이용을 해서 한번 보자면은, 원래 이 사용 여부를 봤을 때 이제 거래처 등록 제일 밑에 칸에 사용, 그 다음에 미사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조건 검색을 클릭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냐 미사용을 하냐 했을 때 이게 조건 검색 이용을 해도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문제에서는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많이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뒤져보시면 돼요. 하나씩 그냥 조회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1번이 편하다. 그럼 1번 하시면 되고, 2번이 편하다. 그럼 2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정답은 없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자, 하나 찾았어요. 자, 내리다 보니 이제 하나 찾았어요. 자, 보니까 민호빌딩 주식회사가 없는 걸로 돼 있더라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민호빌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8번, 14번, 100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씩 내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대전시청이네. 나머지 거는 다 사용. 그럼 아까 민호빌딩에 대해서는 없었고, 대전시청으로 보니까 이것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하나하나씩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시간이 더 걸리냐 안 걸리냐의 그런 차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검색 키를 이용을 해요. 자, 키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사용 여부를 전체로 하지 말고요. 여기 미사용으로 해줘요. 그러고 나서 검색 키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봤던 방법 민호빌딩과 대전시청으로 돼 있잖아요. 민호빌딩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없는 거였고, 대전시청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판매비 계정 과목 중 지출이 발생하여 전표 입력을 할 때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도 보이는 키워드이고요. 전표 입력은 아니고요.
계정,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전표 입력이라고 하면은 전표 입력을 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내가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따른 거래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계정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계정이 키워드니까 계정 과목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 돼 있으니까 계정 과목 등록에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정 과목이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인 경우에는 판매 관리비에 클릭을 해줘요.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802, 808, 812, 80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802번 직원급여를 클릭을 하고 문제에서는 증빙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계정을 물어보니까 증빙 같은 경우에는 증빙 필수 입력 여부에서 차대변 선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증빙 필수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2번의 직원급여는 차대변 선택, 그 다음에 808번 퇴직급여의 차대변 선택, 812번 여비교통비 오호 하나 있네요. 증빙 필수 여부가 차변 필수로 돼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14번 통신비 차대변 선택입니다. 자, 그럼 몇 번이에요 정답? 그렇죠. 정답은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는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보이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되어 있으니 사용자 권한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시스템 관리 쪽으로 봐야 되냐 봤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 비용 현황, 그 다음에 전표 입력, 그다음 고정자산 등록. 어디 쪽이에요? 전부 다 이거. 다 회계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구분 자체를 시스템 관리 쪽에 묻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 관리, 기간 비용 현황, 전표 입력, 고정자산 등록 다 회계 쪽이잖아요. 우리가 ERP 회계 1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듈 구분을 회계관리 쪽으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용을 해서 컨트롤 F를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윤수연 사원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윤수연에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결산 재무제표 관리인데 왼쪽은 그냥 메뉴판이에요. 그냥 식당 가시면은 여러분들 메뉴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들깨 수제비 13,000원, 그 다음에 바지락 칼국수 16,000원 이렇게 메뉴판 있잖아요. 소주 해가지고 16,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메뉴판인 거고 메뉴판은 이제 보시고 내가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윤수연이 쓸 수 있는 거는 전표 입력 승인 해제 계정별 원장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사용이 안 돼요. 왜냐? 파란색으로만 돼 있는 부분은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틀린 거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얘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김원찬 사원은 기간 비용 현황 메뉴에서 등록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김은찬 클릭합니다. 그럼 컨트롤 F에 기간 비용 현황이라고 클릭해줘요. 자, 이렇게 치면은 오른쪽에 나오죠. 자, 그러면은 기간 비용 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자, 회사에서 등록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등록은 가능하다고 쳐도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변경 작업 가능하죠. 체크 표시가 돼 있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회가 권한은 회사이고 변경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윤수연이네요. 윤수연 사원과 김수빈 사원은 전표 입력 메뉴를 사업장 권한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자, 윤수연의 전표 입력 볼까요? 에헤이, 틀렸네. 조회 권한 같은 경우에는 윤수연은 사업장 권한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서로 돼 있죠. 윤수연은 부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김수빈은 뭘로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김수빈도 두 개 다 똑같이 부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부서로 권한 조언을 다시 할게요. 부서로 권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장 권한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김원찬 사원은 고정자산 등록에 자본적 지출 발생 시 자산 변동 처리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요, 자산 변동 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자산 변동 처리라고 적어줍니다. 고정자산 자산 변동 현황 이렇게. 이게 메뉴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문창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4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판매 관리비를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판매 관리비 중 사무용품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프로젝트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이제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 쪽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숨은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있다.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숨은 키워드죠. 자, 프로젝트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말로 관리 항목이라고 또 불러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뜻은 관리 항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뜻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숨은 키워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출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제 한 문제 점수를 더 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단수로 물어볼 때랑 그 다음에 그 관리 항목을 복수로 해서 물어볼 때랑 달라요. 단수로 묻는 경우에서는 그 관리 항목 원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복수인 거는요, 관리 내역 현황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관리 항목이 하나다 그러면은 관리 항목 원장. 근데 묻고자 하는 키워드가 2개다 그러면은 관리 내역 현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만 물어보니 관리 항목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전표 장부관리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관리 항목 원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은 여기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표 기간은 2023년 상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시면 되고, 계정 과목 같은 경우 사무용품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팔로 시작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사무용품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바로 답이 나오죠. 142만원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디? 광주 공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3년 10월에 발생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의 차변금액 합계는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전표 상태입니다. 여기 키워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결인 전표라고 돼 있으니
그러니까 전표에 관련된 문제는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전표 승인 해제, 그 다음에 전표 출력,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전표에 관련된 내용은. 근데 전표 입력은 내가 입력을 해야지 그 값을 찾는 거고, 근데 입력하는 문제는 아니죠. 묻고자 한 키워드는 뭐예요? 전표 상태가 미결인 경우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전표 승인 해제. 출력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미결 승인으로 봤을 때는 전표 승인 해제 쪽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표 승인 해제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도전 본점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의 기간. 전표 유형은 미결로 그냥 놔둬주세요. 결의 기간 넣어봅니다. 결의 기간은 2023년 10월에 발생한 전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잡아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미결 전표가 두 개가 뜹니다. 두 개가 뜨면은 여기에서 차변 금액만 보아주면 돼요. 얼마예요? 215만원에 5만원이니까 22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 중 보험이 미등록된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 업무용 승용차가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보험이 미등록된 차량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렌트든 뭐든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미등록된 차량을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승용차는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업무용 승용차니까 차량 등록, 운행 기록부, 관련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등록 쪽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회계 단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원가 구분, 임차 여부, 자산 변동 조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요, 보험 여부가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를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보험 여부가 여로 돼 있고요. 여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기간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적어 놓은 거고 그쪽에서. 그래서 보험 여부가 연지 분지 그것만 알면 돼요. 자, 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부로 돼 있는 이 보험 여부 가입 안 돼 있는 40나 0316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니 어느 부서에 관리해요? 생산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소모품 잔액을 2월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말에서요, 2023년도 1월 1일로 2월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돼요? 1월 1일에 넘어간 그걸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처 중 2월 된 금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거래처별 초기 2월 보면 되는데, 근데 ERP에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굳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이 거래처, 이게 키워드가 되고요. 거래처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메뉴판에서? 그렇죠. 거래처 원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조회는 언제 하면 돼요? 2월이 됐다니까. 언제? 1월 1일. 그렇죠. 1월 1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는 전표 장부 관리를 클릭을 해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023년 1월 1일이고요.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로 해주시면 돼요. 자,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소모품비. 자, 그리고 날짜는 1월 1일로 해주시면 돼요.
안 뜨네요. 보니까. 본점은 소모품이네요. 죄송합니다. 소모품. 다시 할게요. 자, 소모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소모품 B가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그러면은 2월 된 금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얼마예요? 딱 봐도 그렇죠. 400만원 되어있죠. 어디에요? 회사? 영은 실업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8번입니다. 2023년 하반기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합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예산,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하나 또 팁 알려주면은, 예산이라고 문제 냈을 때는 예산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음이나,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나, 뭐 그런 쪽은 자금이니까 자금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라고 돼 있으면은, 승용차 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그러면은 고정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거는 뭐예요? 12월 31일자라고 하거나 뭐 그러면은 결산. 나머지 장부조회라면은 전부 장부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약간 유출을 해서 메뉴판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더 적응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집행률을 보는 거니까 예산이 키워드라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예산 관리는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니까 자, 우리는 집행률이 돼 있으니까 이미 지금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을 한 거죠. 집행률이라는 거는 실행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또는 초과인데 저는 예산 초과 현황으로 쪽으로 다시 할게요. 예산 실적 현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 실적 현황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날짜는 하반기. 자,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예산 그룹은 없어요. 회계팀 거고요.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집행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볼 거냐? 자, 이거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누계 예산은요, 말 그대로 7에서 12월 달 거 누계로 이제 보는 거고요.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은요, 무조건 마지막 달 걸로. 마지막 달 것만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를 조회하면은 당월 예산 쪽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달로 물어본다면은 당월 예산 대비 실적에서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누계 예산 대비 실적으로 해서 보아주시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딱 봐도 와, 집행률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몇 번이죠? 219%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2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3년 10월과 비교하여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3월달에서 5월달 정도 사이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일자별 자금 계획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어디에 있냐? 이것도 역시 자금관리 쪽에 있어요. 자금관리 쪽에 보시면 있고요. 여기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키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키워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위장이에요. 그래서 위장이고 여기서 조회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여기서 못 찾아요. 못 찾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고정자금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항상 ERP에게 1, 2금은요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을 봤을 때 고정자금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내 손이 고정자금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금을 클릭합니다. 자, 고정자금을 클릭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을 보셔야 돼요. 기간. 자, 기간을 보는데 일단은 기간이 끝난 게 하나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렇죠. 직원 경비 지급을 2023년도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에 직원들 다 내보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다 했나?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경비 지급은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거기서 10월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나냐 했을 때 요게 10월달에 끝나요. 그러면은 11월달, 12월달 거는 고정비에서 빠진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얼마 차이 나요? 금액이 200만원이죠. 근데 정답이 200만원이 맞아요? 라고 했을 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왜 4번 아니에요? 왜냐면은 10월과 비교를 해서 얼마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11월달, 12월달 차액을 물어본다 하면은 400만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10월달하고 12월달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10월달에 얼마, 12월달 얼마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국말 참 어렵네요. 한국말 어려워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본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이는 키워드, 숨은 키워드가 거의 안 나와요. 보니까 채권 연령 여기 키워드예요. 이거는 보이는 키워드고요. 그러니까 아시면은 금방 찾는 건데 모르면은 헤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연령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해당하는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연령 분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채권 잔액일자는요 2023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자, 계정 과목은 F2번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보면은 영은실업 하진테크 제동중원 DN상사 다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전까지 채권 연령에 대해서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총 미예수 외상매출금은 11억 4,100만 27만 9천원이다. 자, 화면문화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전체 채권 잔액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밑에 거 이거 보시면 돼요. 11억 4,127만 5천원. 뭐 계산기 있으시면은 계산기 다 뚜두두게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외상 매출금의 합계는 1억 9,040만원이다. 미수된 금액이죠, 당연히. 자, 10월 닫고. 여기 있죠, 10월 닫고. 3개 다 더해도 되고요. 계산기 두들겨서. 제일 밑에 거 봐도 되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회 조건 이전 가장 많은 채권 잔액을 보유한 거래처는 증원이다. 자, 볼까요? 증원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증원. 가장 많은 거래처예요.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니죠? 증원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예요? 제동이죠. 제동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번. 제동 거래처는 7월부터 12월 달까지 미예수 외상매출금이 존재한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금액이 많은
많거든요. 못 받은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해서 조회기간 이전까지 한번 봐요. 쭉쭉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위에 쓰된 외상 매출금이 7월부터 12월달까지 다 존재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거래처 잘못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거래처별 외상외입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2023년 3분기 기간 동안 외상매입금 계정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거래처를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뭐예요? 그거죠. 거래처별 이거. 이게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요거 3분기.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항상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매일차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6회차부터 먼저 보시는 이제 고객님도 계시고요. 그 이전부터 보시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근데 기출문제 풀이해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전에 회차에 있는 거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의문을 가질까봐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외상매입금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약간 좀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있긴 한데 이게 말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 기간 동안에 외상매입금 계정이 많이 발생한 거래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손익계산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볼까 하면은 손익계산서일 때는요,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이 3가지예요. 손익계산서일 때는. 그 손익계산서에서 만약에 분기로 물어보거나 반기로 물어보거나 월별로 물어봤을 때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뭐 관리 항목으로 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수익 비용 일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잘못 받는 게 외상매입금은 부채성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성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거래처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키워드 자체를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볼 거냐? 이거는 거래처 원장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을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 3분기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으로 해줍니다. 날짜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3분기니까요. 자, 외상매입금이니까 거래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번호가 7, 8, 9,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7, 8, 9, 10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계정이 많이 발생한 거래처니까 당연히 증가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몇 번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3번 신흥정자입니다. 신흥정자 7,096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2번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서 입출금된 현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계팀 결의 부서에서 5월 한 달 동안 현금 입금액이 얼마 있는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키워드가 현금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현금 출납장에서는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직접 열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출납장부터 한번 봅시다. 아니면은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현금 출납장.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지. 위에 게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위에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 볼 거냐? 결의부서별로 자, 클릭을 해줘요. 자, 본점 쪽이고요. 결의부서는 회계팀입니다. 날짜는 몇 월 며칠로 잡을까요? 그렇죠. 5월 한 달이니까 5월 31일까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거 회계팀 것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금 입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널리어 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건 5월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월계 금액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3번입니다. 도션 본점에서는 바드럼을 등록하여 만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드럼 중 3분기 만기일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바드럼의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은 바드럼을 등록해서 만기를 관리하고 있다니 그 바드럼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니까 그러면은 숨은 키워드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대놓고 있는 키워드죠. 바드럼은 현금과 관련돼 있어요. 당좌자산이죠. 뭐예요? 자금 쪽이에요. 그래서 자금이라고 돼 있으면은요 무조건 자금 관리를 좌클릭을 해줘요. 자금 관리를 좌클릭을 해서 바드럼이니까 바드럼 명세서를 좌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드럼은 지금 3분기 쪽이니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날짜를 제가 3분기 만기일로 돼 있기 때문에 3분기 만기일로 넣어버리면은 일단은 지금 조회가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뭐 많죠. 많은데 일단 찾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만기가 언제냐.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2023-0630 0001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30 0630 0630 있고 또 06, 그 다음에 0430 이렇게 30 0001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두 개죠.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23 0630 000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3 0330 0004 이렇게 되는 거는 만기가 이미 끝났죠. 그래서 끝났어요. 만기 끝났고 얘네들은 아직까지 지금 보유 중인 거예요. 만기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만기가 도래할 때는 9월 30일이 딱 지나서 10월 1일 되면은 만기가 딱 도래했다고 보면 되고 9월 30일 쪽을 봤을 때는 아직까진 만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도 이제 두고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지금 보유로 돼 있으니 만기가 아직 안 떨어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 보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6월 30일 거는 할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기 전 할인인 거죠. 이미 할인하고 끝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고르시오라니까 저 이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유통은 이제 본래 만기일자가 6월 말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 만기 됐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만 6월 30일이고 나머지 거는 9월 30일이니까 아마 4번이 이제 답이 유력하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3번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RP에게 1급 14번입니다. 참 국어가 참 어렵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1010번 자산 코드로 융합기 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기계장치 유형으로 고정자산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한 거예요. 이미 했고
취득가액 6천만원 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신규 자산을 등록한 후에 등록했다더니 등록 다시 하라네요. 예, 등록하고요. 예, 도전 본점에 2023년 6월 상각비 확인 시 기계장치 계정 유형으로 조회되는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엄청 쉬워요. 근데 키워드는 알아야 되겠죠? 뭐예요? 기계장치의 키워드가 돼요. 기계장치를 달리 얘기하자면은 유형자산을 뜻하거든요. 그럼 유형자산을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고정자산이 돼요. 자, 숨은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쪽이니까 고정자산 관리로 자,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자산 유형은 기계장치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하나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010번 자산 코드를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자, 융합기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취득일 6월 15일. 왜냐면은 월화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화상각을 할 때 이거를 꼭 날짜를 꼭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자,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6천만원입니다.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경비구분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경비구분은 따로 얘기가 없네. 이거 아마 기계장치는 원래 500번대거든요. 근데 얘기가 없네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감가상각비 미만형 되거든요. 부서가 없네요. 이때까지 부서 어떤 거냐? 500번대였나? 500번대였네. 그럼 500번대를 할게요. 이거 안 하면 안 뜨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관리부서 자체가 없죠. 뭐 보나마나 생산부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거 넘어갑시다. BJT 없죠. 엔터 축 치면 돼요. 자, 이거 엔터를 여기 끝까지 다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뜨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잘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잘 돼 있는지. 입력 잘 돼 있는지까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월 상각비 확인 시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인지 고르라니까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의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 감가상각비 현황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비 구분은 그냥 전체로 잡아놓고요. 기간은 이제 6월달 것만 확인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떠요. 자, 얼마예요? 그렇죠. 6천만원이 되는데 단기 증가액이고요. 이거는 죄송해요. 다시. 자, 이거 단기 증가액이고 여기 6월달 거 금액 얼마예요? 3099916이 돼요. 그럼 14번에 나오면 몇 번이 돼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리와 메인 매출장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ERP에게 1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도전 지점입니다.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지점.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저 특강할 때 이거 여러 번 실수를 했었죠. 이게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도전 지점에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면세 매출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것도 숨은 키워드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계산서 합계표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면세 매출은요, 니콜 계산서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다 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업장별로 되어 있고요.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꼭 해줘야 됩니다. 기간은 이익이 예정이니까 7에서 9월이에요. 매출? 알았죠? 자, 얘 누르면 되고요. 내 건이 또요. 자, 그랬더니 면세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가 아닌 거 하진, 테크, 제동, 영은, 실업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중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에서는 1번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메인 매출장으로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석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런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걸 다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세무 구분별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 NO,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기예죠. 전표 상태 승인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매출이고요. 세무 구분은 면세 매출만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뜨죠. 영은 실업, 하진 테크, 제동입니다. 그래서 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